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벌써부터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못 갔던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주만 지금 급등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원자력 정부 정책주 한신기계가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한 해는 무조건 정부 정책주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홍주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홍주식 정부 정책주 반을 특별 운영합니다. 자, 올해 1년 동안 5배, 10배 급등하는 종목은 이 정부 정책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정부 정책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단 말이에요. 이 지지부진했었던 주식시장에 또 한 번 아주 멋진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자, 이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역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왜냐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항상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로 정부 정책주들이 급등하면서 여기서 5배, 10배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부 정책주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9일 대선이 끝났죠. 자, 그리고 2달 있다가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취임식 열리고 30일까지만 일단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달 동안, 이 2개월 동안 신정부 정책이 1차적으로 발표되는데 이때 수혜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달 동안 이 취임식이 열릴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해서 수혜주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달 있다가 취임식하고 또 3주 있다가 지방선거를 열게 되는데 요 3주 동안에 이번에 새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정부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6월 이후에도 올 1년 동안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수혜주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 지방선거 때까지, 그러면 거의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1차적으로 정부 정책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를 볼게요. 지난 19대 대선 이후에 이때는 조금 특이해요. 5월 9일 날 대선을 치르자마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취임식을 열립니다. 5월 9일이 대선 끝나는 날이자마자, 당선되는 날이자마자 또 이제 취임까지, 한꺼번에 다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5월 9일이 당선되자마자니까 이때부터 바이오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주로 엮이면서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딱 보시면 신라젠이 1500%, 셀트리온이 30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0%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봐요, 이때가 언젠가 신라젠의 차트입니다. 신라젠 보면은 자, 2017년 5월 달이에요. 5월 중순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때 봐요, 올라가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년 내내 11월 달까지 아주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5월 달의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짜리 가격이 15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진짜로 15배가 올라가는 이 바이오주가 탄생을 하고, 신라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셀트리온. 자, 이 셀트리온이 이때에, 자 봐요, 이때도 딱 보면 5월 달에 요 중심선 밑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 가격이 대략 80,000원 정도 합니다. 80,000원짜리 종목이 이제부터 올라가가지고 350,0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몇백 프로입니까? 이게 300%입니다. 셀트리온처럼 무거운 종목도 이때는 정부 정책주로 엮이면서 이런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자, 그전까지 비실비실하던 종목이 5월 달부터 딱 그때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5월 달에 이제 이때부터 슬금슬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가격이 약 한 18만 원 정도 했어요. 18만 원짜리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면서 60만 원 근방까지 오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또 눌렸다가 또 올라가면서 뭐 100만 원까지도 갔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러한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정부 정책주의 힘이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바이오주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난 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저도 이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자, 그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1년 동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또 에너지, K에너지 또 이래가지고 2차전지가 있어요. 2차전지. 지금 2차전지가 작년 뭐 재작년에 이제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게 없었을 당시에요. 이때는 이제 정부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삼성 SDI, LG 화학, 여러분들 다 아는 이런 종목들도 이때 당시에 급등을 합니다. 자, LG 화학을 보시면은 이때 5월 달이에요. 딱 5월 달 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쫙 이때부터 올라가가지고 이때 당시에 약 한 28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이제 44만 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60% 정도의 이 상승이 나옵니다. LG화학 같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꾸준히 올라서 60%의 수익을 올린다. 뭐 대단한 겁니다. 또 요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요것도 이제 2차 전지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봐요. 딱 그때요. 5월 달. 여기가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 취임하면서부터 요 중심선 넘어가서 요때 봐요. 여기 작아서 보이지도 않죠. 요때 가격이 대략 3,000원대입니다. 3,500원 정도 대였었는데 이때부터 급등해서 쭉 해서 올라가가지고 25,000원 넘게 올라갑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여기서 500%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쉬었다가 나중에 또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만큼 이 시작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정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정부 정책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19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18대 대선 때도, 그리고 17대 대선 때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다 똑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취임식 때까지,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또 요번에는 특별히 지방선거까지 있죠. 이래서 이때가 그동안 지금 1월달, 2월달 연말 이후에 굉장히 주식시장에 지금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한 시장에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세력들, 외국인 기관들 전부 이 정부 정책주에 힘입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킬 종목들을 다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주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주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주식 정부 정책주 반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기존 보유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이 투자금이 없으신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죠.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문자에 회원 모집이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식 정부 정책주 반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 한신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신기계가 원자력 관련주죠. 이 원자력 관련주인데 벌써 이제 3일 전에 상한가를 치면서 이 5,000원을 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상한가 치기 전날부터 이제 드렸어요. 그죠? 3월 10일 날에 요 음봉이 나왔을 때예요. 요 음봉 나왔을 때, 자, 요 5,000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요렇게 맞고 떨어지고 계속 못 넘고 있었죠. 그리고 또 3,000원대만 오면은 또 올라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떠한 일정한 자리를 갖다가 탁 맞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얘가 지금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다 팔고 떨어졌으면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점도 3,000원대만 오면은 반등 나와.
3,000원대만 오면은 계속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3,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구나. 즉 개미를 요 사이에서 털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죠. 왜? 앞으로 재료나 이슈가 있을 것을, 또는 재료나 이슈를 세력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기계를 제가 요 5,000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한신기계가 5,000원 넘어갈 때 강력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멋지게 5,000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출현을 하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이 노란띠, 그죠? 자,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 그리고 또 정부 정책주라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세력이 입성을 해야 돼요. 강력한 세력이 입성. 그럼 세력이 입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띠가 뭐예요? 요 노란띠. 그래서 노란띠는 여러분께 다 드렸죠. 아직도 노란띠 안 받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노란띠 안 받아서 나 세력이 입성한 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무료로 드리니까. 그래서 요거 종목 해가지고 노란띠가 생긴 종목,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정배열. 정배열. 자, 정배열이 어떻게 돼? 정배열이라고? 이평선이 정배열로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요거 완전 정배열로 쫙 돼 있죠. 완전 정배열이고, 그리고 특히 오늘은 1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딱 나오는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배열이야. 그죠? 지금 이 종목 지금 상한가 치면서 요만큼 올랐는데 몇 프로 올랐습니까? 5,000원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보니까 한 40% 올랐네요. 자, 물론 40%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이걸로 끝나고 죽는 건 아닙니다. 뭐 내일부터 더 간다 덜 간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취임 이후에 5월 9일 취임 이후에 정책이 정말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정부 정책주는요, 정책이 딱 발표됐다 그래가지고 끝하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부 정책주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의 테마주는 날짜가 다가오거나 재료가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 하고서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 막 오르고서 쭉 떨어졌어. 근데 정부 정책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부 정책주가 강력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부 정책주입니다. 왜냐면은 정부 정책에 들어가잖아요. 정책에 들어가면은 이 정부 정책은요, 계획을 잡아가지고선 꾸준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요, 한 번으로 딱 올랐다 그래서 끝,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존 테마주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눌려요. 그리고 또 자리 잡고 또 올라요. 또 눌려요. 자리 잡고 또 올라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신라젠이거든요. 신라젠인데, 자, 5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오릅니다. 이게요, 여러분 작은 것 같아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요, 2배 올랐어요. 2배. 이게 지금 15배가 오르니까 이게 작아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배예요. 2배.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오르고 나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딱 살살 올립니다. 급등이 안 나오고 한번 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2차 시대가 또 나와. 그리고 나가지고 쉬면서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나오면서 쫙 하고 피날레를 내는 거예요. 이래서 정부 정책주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 급등해서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기차가 막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 하면 이때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면은 5월 달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쫙 땡기죠. 자, 여기 때가 3,000원이었어요. 3,000원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10,000원까지 갑니다. 단숨에. 3배가 오른 거죠. 3배가. 그리고 나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눌려요. 눌렸다가 또 올려요. 이때 또 15,000원까지 가요. 그랬다가 또 눌렸다가 또 가. 또 눌렸다가 또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자 이렇게 정부 정책주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오르게 된다. 자, 그 이후에 코스모 신소재는 한번 죽었다가도 또 2020년부터 살아나면서 자 2차 전지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뭐 2차 전지가 난리 났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마어마한 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또 이러한 상승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신기계가 원전 관련주예요. 그죠?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것을 폐기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지금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계획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 되겠네, 계획이 나오겠네 하고 올라가요. 그 어느 정도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쭉 한번 눌려요. 이렇게. 그러면 또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서 자 2달이니까 2달 안에 탈원전 폐기 공약을 걸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계획을 내놓을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올라요. 그러다가 또 한번 눌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진짜로 계획이 2달 지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야 발표를 빵 하지. 아직은 대통령 당선인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통령 직함으로 대통령 이름 걸고선 딱 내보낸다 이거예요.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계획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또 올라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고 눌렸다 가고 눌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환매야. 이거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원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건설주도 있을 거고 건설주는 뭐 말할 것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예. 종목들이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번 정부 정책주는 제가 볼 때 역대급 정부 정책주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게 없어요. 주식시장에. 예, 이거 외에는. 자 오늘도 보성파워텍하고 한신기계가 먼저 상한가 치고 급등을 했었죠. 3, 4일 전부터. 그런데 서전기전이 이제 후발주자로 또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다른 애들은 조금 한 7, 8% 이렇게 오르는데 서전기전만 오늘 한 28%가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는 한신기계, 예, 그저께는 보성파워텍, 또 오늘은 서전기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를 거치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 미리 서전기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 왜냐면 오늘 뭐예요? 요 기법 배웠어요. 예,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이런 단봉이 나오면 특히 단봉에 음봉이 나오면 그죠? 음봉이 나오면 요때가 매수의 찬스다. 자 그리고 근데 요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요 거래 대금이 줄어야 된다. 자 그리고선 특히 또 중심선이나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돌파 매매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중심선 특히 여기 중심선이 있죠. 요 중심선을 돌파할 때가 아주 좋은 돌파 매매의 매수 맥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서전기전이 오늘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서전기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심선을 오늘 빵 하고 돌파하는데 돌파할 때 보니까 노란띠가 생겼어. 노란띠가 왓! 중심선 돌파, 추세의 전환,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그 다음에 노란띠. 그럼 뭐예요? 강력한 세력의 입성. 거기다가 또 재료는 뭐예요? 예, 정부 정책주. 그러면은 왔다지.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아쉬우면 상한가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서전기전은 이제 세력이 강력하게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서전기전이 나중에 눌렸을 때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원전 관련주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성파워텍이 먼저 날아간 대장이에요. 근데 워낙 급등에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 위에서. 그리고 보성파워텍이 이대로 죽느냐? 아니에요. 요게 이제 한번 또 이게 딱 눌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눌리면은 이를 꼭대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노란띠 나오고 홍주식에서 보성파워텍이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딱 기다렸다가 이게 딱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급등을 먹는 겁니다. 요 자리 다 기법의 자리들이 딱딱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홍주식 정부 정책 주반에서는 바로 요렇게 대장주를 선별해가지고 요 대장주에서
또 좋은 아주 안전빵인 자리가 왔을 때에 바로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멋진 반등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보성 파워텍은 이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봐야죠.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갈지, 또 뭐 중심선까지 왔다 갈지, 그거는 지금은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기법의 자리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 철저한 기법 자리, 기법의 자리에서 철저한 분할 매수로 안전빵으로 먹어야지. 안전빵으로.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전빵으로 해서 모아가가지고 또 멋진 큰 수익을 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자, 보성 파워텍은 일단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또 매수할 수 있는 바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는 나중에요. 요 첫 번째 5일선 깨지잖아요. 그럼 반등 나와요. 그러면 지금 5일선과 이격이 크기 때문에 5일선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한 번은 이제 꺾여서 내려와요. 그럼 한 번 꺾여서 내려올 때 5일선 깨지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먹는 자리,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바로 우리가 기법 시간에 배웠던 자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이 원자력 관련주들, 원자력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코스피 중에서는 한전산업이 있어요. 한전산업. 자, 여러분 한전산업도 보세요. 자, 바닥권에서 지금 한전산업이 과거에 또 올라갈 때는요, 또 이 상한가 치면서 지난 6월 달에 가면 이렇게 갔어요. 멋지게 갔어요. 그러다가 또 중심선 딱 지지하니까 또 올라갔죠. 전고점까지. 자, 그리고 나가지고 요번에 바닥을 다지고선 올라오면서 요 중심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중심선 돌파를 딱 하고 나서 노란띠가 생겼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건 해야죠. 보시면 기법의 자리잖아요. 중심선 돌파하고 노란띠 생겼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단봉에 도지형 음봉이 나왔죠. 단봉 완전 왔다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중심선 지지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또 한 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왜냐? 모멘텀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여러분들 노란띠 나왔으니까 또 중심선 돌파했으니까. 자, 지금 보성파워텍, 자, 또 일진파워, 그리고 또 이 한신기계, 또 한전기술, 그 다음에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 순서대로 쭉 해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주들, 대형주 삼성전자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역시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못하고, 자, 오늘 이제 7만원을 깼어요. 7만원이 깨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5일선 위로 안착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관망인 상태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은 힘을 일부러 안 쓰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좀 7만원에서 내려갔다가 또 7만원 위로 갔다, 이러한 작업들을 갖다 좀 거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갖다가 다지고 있으면 이제 21선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긴다기보다도 또 7만원을 깼으면요, 또 조만간 또 7만원 위로 복귀를 합니다. 올려놓고 내렸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7만원 전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또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인 상태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장세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일단은 7만원 위로 이제 빨리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빠른 시간에 어제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50만 주 정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7만원 위에 안착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오늘 또 팔았으니까 또 내일은 또 이 7만원대로 위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한번 버텨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면은 이제 오늘도 또 내려서 이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진짜 여기 이 13만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진짜 잘 간다. 근데 이거 진짜 다시 내려올까 그래서 내려왔죠. 자, 내려올 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이제 전저점까지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이때는 누가 들어왔어? 떨어질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그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13만원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누가 힘이 필요해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주야장창 팔기만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저점의 자리가 되고 왔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들어와도 늦지 않는다. 즉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다음 날부터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요. 자, 현대차도 지금은 자 5일선을 따라서 지금 계속 이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은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은 좀 두고 봐야 될 때죠. 예,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매도라든지 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장은 아니에요. 보유자라면은 일단 빨리 이 복귀를 했으면 좋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저가를 갱신은 하지만은 가격대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량주의 특징이요, 여러분. 오를 때는 꾸준히 계속 오르고요. 떨어질 때도 꾸준히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추세를 잡아서 턴하잖아요. 그럼 또 꾸준히 올라요. 이러한 게 우량주의 습성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대차가 지금 꾸준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저점을 잡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한번 쭉 꾸준히 오르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현대차는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고요. 20 차트상으로는 21선 복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관망입니다. 자, 기아요. 기아는 일단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5일선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자, 이 기아가 이제 살아나려면은 일단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아는 5일선 위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카카오요. 자, 카카오도 역시 60일선 돌파 이후에 이제 좀 쉬어야죠. 쉬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쉬고 있다가 10만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어쨌든 기관에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고는 있지만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카카오 60일선 지지받고선 10만원대죠. 10만원대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버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20일선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121선과 이격을 줄이면서 또 한번 상승. 자, 요런 것 등을 한번 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요.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자, 이 네이버 지금 보면요. 윗꼬리를 계속 이렇게 달면서 이 34만원대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냐? 기관에서 계속 들어와요. 기관에서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도지를 만들면서 버티죠. 버티다가 보면은 32만원대만 안 깨지면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요 가격대. 자, 여기서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21선 아래였죠. 21선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하방이 더 셌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 터지는 요 캔들이 딱 생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21선이 얼마였어요? 32만원대. 21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번은 뿅 하고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요. 자, LG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12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나가지고 5일선 위에 또 21선까지 하나씩 안착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좋다. 자, 그래서 12만원대 LG전자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관에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12만원대를 세력들은 지지를 해주는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12만원대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미 반등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제 한번 13만원대까지 한번 멋진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정부 정책 주반 운영합니다. 위에 문자에 회원 모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